자, 오늘 8월 15일이고요. 물리 1과 에너지 파트가 나오면서 그래서 1과 에너지랑 플러스 역학적 에너지 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요거를 오늘 다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보게 되면 운동량, 충격량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공식은 없어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변형하는 형태인 거지 새롭게 배우는 건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무언가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 것에 대한 변형이기 때문에 바로 유형의 변화, 이 유형의 변화를 빨리 캐치하시는 학생이 이 개념을 빨리 잡고 문제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물리에서는 뭐니 해도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고,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워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자,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상으로 보게 되면 일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물체에게 힘을 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한 방향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이동 거리가 생기게 되어져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거, work라고 해서 W는 일단 힘을 가했어. 거기에다가 그만큼 이동한 거리를 잡아주는 게, 그래서 일을 구하는 공식은 W는 FS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 인데 여기서만 여기까지 배우면 중학교 교육과정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요 단어 가한 방향으로 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채원아, 이 지우개 보여요? 아니, 모니터에 보이냐고. 보여요? 자, 내가 이 물체를 당겨. 이렇게 당기면 내가 당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맞죠? 그런데 이번에 좀 달리 내가 이 물체를 약간 대각선으로 들었어. 손의 방향으로 힘을 줬어. 그리고 내가 일로 끌어당겼어. 그럼 이 물체도 움직인 건 맞지?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당긴 건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힘을 당긴 거고 이렇게 당겼다라는 건 힘을 준 방향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지. 근데 움직이는 방향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 되는 거지. 즉 다시 이쪽에 와볼게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내가 힘을 어디로 줬냐면 이렇게 줬어. 힘을 이렇게 줬는데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이동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 것들에서 물건 들 때 끈으로 이렇게 잡아서 들어서 끌고 오잖아. 어떤 건지는 알겠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가한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기는데 얘는 가한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냐는 거지. 안 돼. 반드시 가한 방향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제 힘의 합성 뭐 할 때 합성할 때 분해를 내가 안 했지만 여기서 좀 해주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체를 내가 이쪽 힘을 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표면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칠 때 이 물체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쪽으로 뭐가? 중력이 있어야겠지요. 오케이. 잠깐 지울게. 이 상태에서 이 물체가 다시 이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F1에 힘을 주고 이쪽으로 F2, 색깔펜을 바꿀게요. F2라는 힘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지.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이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요 끝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서 만나는 교점에 이게 합력, 요게 뭐가 된다? 아이고야. 요게 무엇이 돼? 알짜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걸 두 힘을 합친 걸 알자 힘이 됐다라고 쳐요. 그렇다면 이걸 힘의 합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분해도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작용점을 기준했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X축과 Y축으로 해놓고는 얘가 작대기라고 생각을 해놓고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에다 빛을 비출게. 이쪽에다가 빛을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 뒤쪽에 이렇게 평행하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이걸 내가 F2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빛을 비출 거야. 그러면 여기 기점으로 해서 여기도 무엇이 생겨?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F2, 1이라고 해서 두 개의 힘을 합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힘을 둘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살짝 다시 한번 끌고 들어올게. 지금 요 F가 있고 얘가 F1, 얘가 F2라고 할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게 오케이 여기를 세타 값이라고 하자라고 해놓고는 얘의 길이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했을 때 뭐 다 아는 거니까 삼각함수 정도는 다 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인을 이용하는 거지.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 F분의 무엇이 돼? 높이가 F2가 되어질 것이고요. 이번에는 코사인을 이용해 볼게. 코사인을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빗변분의 밑변이 되니까 F분의 무엇이 돼? F1이 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F2의 값은 어떻게 된다? F 사인 세타가 되어질 거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F1의 값은 이항시켜서 F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게 됨으로 인해 여기까지 가면 이 힘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움직이게 하게 된 얘가 알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외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 두 개 합쳐서 얘가 됐지만 여기를 두 개를 쪼개서 실제 변화는 여기거든.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가 F지만 움직이는 힘을 가한 방향이니까 요 힘이 돼야겠죠. 요 힘. 요게 실제로 힘을 준 방향인 얼마가 돼? F의 무엇이 되어진다? 코사인 세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라고 치면 이제 얘가 1번씩 그다음에 내가 얘를 2번씩이다 라고 했을 때 1번씩과 2번씩을 합쳐보자. 그러면 실제로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야? F 코사인 세타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근데 왜 이걸로 배웠을까요? 라고 한다라면 중학교 때까지는 아니면 난이도를 낮췄을 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해 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문제를 풀었던 거야. 그렇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타 값이 얼마니? 0의 값이지. 그러면 0의 값이니까 코사인 0도는 얼마가 돼요? 코사인 0도는 1이지 않아? 얘가 1이 됐다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했을 때 그러니 굳이 코사인 0도를 쓸 필요가 없지. 그냥 W는 FS만 써도 됐던 거였지. 하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 일치했을 때도 나오겠으나 가끔씩은 난이도를 높이면 어떻게 가한 방향이 서로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운동 방향이 다르게도 나온다면 실제로는 뭘 써야 돼? 코사인 세타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이 세타 값이 90도라고 치자. 90도야. 그러면 알겠지만 코사인 90은 얼마입니까? 실현당한 공설인 0이죠? 인정? 이렇게 되면 다시 이 그림을 다시 그릴게. 일로 내려와서 그럼 뭐야?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이 물체의 이동 방향이 운동 방향은 이쪽이야. 그런데 내가 힘을 준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세타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세타 값이 90도가 나오는 것이잖아. 즉 이 말의 뜻은 내가 이 물체를 들었어. 들고 있다라는 건
중력만큼의 반대 방향으로 저 하늘 쪽으로 연집 반대 방향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물체에게 힘을 준 건 중력의 반대 방향인데 움직이는 건 수평이야. 그러면 나는 이 물체에게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필기해 주십시오.